안녕하세요. 비커밍 파크의 파크입니다. 오늘 제가 세상에 계신 모든 제2의 오은영 선생님들께 육아 고민을 하나 털어놓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7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 그 아들은 소위 말하는 말 잘 듣는 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규칙 같은 것도 잘 지키고, 집에서는 까불까불하지만 그래도 기관에 가서는 굉장히 통제에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엄치나,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네, 저도 제 아들이니까 인정합니다. 우리 아들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정말 설득이 되지 않고, 아들도 저도 서로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축구 교실입니다. 저희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키도 큰 편이고 운동신경도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놀이터에서 많이 굴려서인지 놀이터 같은 데서 놀 때도 놀이기구 같은 거에 있어서도 되게 능숙하고, 그리고 특히나 공을 가지고 노는 놀이들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해서 저희가 이제 5살 때부터 축구 교실을 한번 보내봤어요. 근데 그때는 좀 너무 어렸던지, 그리고 또 같은 형아들이랑 같이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규칙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공포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랑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어려워해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직은 어리니까 좀 더 편하게 축구 같은 거 그냥 엄마 아빠랑 놀고, 좀 더 크면 그때 본격적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배워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7살이 되었고, 유치원도 새로 옮기게 되면서 유치원 적응 잘 했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새로운 데 적응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아이인지라 좀 걱정을 했지만, 너무나 다행히 적응을 잘 해줬고, 오히려 저와 저희 남편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친구들이랑 빠르게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저희 걱정과는 반대로 오히려 적응을 굉장히 잘해줬고, 친구들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굉장히 기뻐했고, 이제 준비가 됐다 해서 이제 7살이 돼서 축구 교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5살 때와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축구 교실을 딱 넣고 저희가 그 축구 필드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울음이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 친구들은 왜 울지? 왜 울지? 쳐다보고, 코치님도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는 또래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키도 정말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덩치도 좀 큰 편이고, 누가 봐도 정말 형아 같은 애가 막 울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참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고, 저도 이제 너무 놀래서 왜 그래 디브야 괜찮아, 그냥 축구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야 했는데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날을 보내고 오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엄마 껌딱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떨어지는 게,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가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유치원에서 바로 그냥 혼자 유치원에서 바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그냥 축구장으로 이동을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울었다는 거예요. 또 울고, 저희가 이제 데리러 갔을 때 또 울고 있고, 다들 진도도 못 나가고 우리 아이를 기다리느라고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건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아이가 어떤 생각에 그렇게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그걸 보는데 너무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했는데 아이가 말을 하나요? 그냥 막 울어요. 그냥 싫대요. 그냥 가기 싫고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예요, 축구를. 막상 그 축구 교실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울 만큼. 그리고 3번 갔고 4번 갔는데도 계속 매일매일 울고, 축구 교실을 가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고 유치원에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의 정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들어봐야겠다 해서 대화를 시도했죠. 정말 만에 하나 거기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 방식이 우리 아이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빼는 게 맞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좀 집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둘이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연이 처음엔 잘 대답을 안 하다가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축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원래도 자기가 정말로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어울리지 않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데 나가도 이제 막 또래 친구들 그냥 막 금방금방 친구가 돼서 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 7살이 된 지금도, 아기 때부터. 그래서 뭐 그냥 가다가 뭐 같이 놀래 이렇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해도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더더군다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을 하는 축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이 어색하고 편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는 게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흘리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남자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승부욕이라는 게 대단해서, 사실 뭐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자기가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거를 뭐 저희가 봐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가 졌을 때 막 우기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고 감독님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축구 경기라는 것이 자기가 잘해도 뭐 패스를 하고 이랬을 때 잘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속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는 배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면 익숙해질 것이고, 그리고 지는 것도 뭐 손흥민도 지고 어제도 또 지고 울었더라. 메시도 항상 지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이유 요 두 가지 때문에 축구 교실이 가기 싫은 것이라면 앞으로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니 이제는 무조건 가는 거다. 더 이상 축구 교실 안 가겠다라고 떼부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저희 아이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소위 말을 잘 듣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또 가는데 아침부터 기분 안 좋고 유치원 가서도 수업 시간 내내 살짝 생각날 때마다 울먹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제가 데리러 갔는데 그날은 그래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다행히 너무너무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시름을 놨는데 또 엄마 나 축구 가기 싫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너무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야기한 그 두 가지의 이유만 딱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7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법한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이제 엄마 품 아빠 품에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기가 싫고 이 가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고, 그러면 이렇게 정말 계속 얘기를 할까. 축구를 가지 않는 날조차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보내는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서운하고 그것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네, 정말 갈팡질팡이에요. 그냥 제 한편의 이쪽 생각은 보내야죠. 근데 또 이쪽 마음은 이것이 만약에 한 달, 2달 더 가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 이 아이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요즘에 가끔 느끼는 거는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미움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전에 없던 미움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이 축구를 엄마가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엄마 아빠의 판단만으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진 않거든요. 이 축구가 뭐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이 그냥 상처로만 남는다면 이 힘든 과정과 결과가 다 너무 우리 아이에게 상처로만 남게 될까봐 그게 참 두렵습니다. 세상에 계신 제2의 오은영 선생님들, 제게 속 시원한 해답 좀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따뜻한 충고 혹은 시원한 해결책, 그리고 혹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 같은 거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참 큰 고민이 되는 것이 육아인 것 같아요. 저의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고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고민이 저에겐 너무나 크답니다. 전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